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네. 정당한 법 집행이었던 것처럼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면무도회라는 거예요. 전부 네. 이거는 그 검찰 독재에 대한 부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냐면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예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행한 인간 사냥의 피해자예요. 윤석열 지가 그 표현 쓰고 있죠. 예. 지금 지가 인간 사냥 당한다는데 과거에 윤석열이 프레데터처럼 인간 사냥을 했단 말이야. 프레데터가 영화에 보면 인간 그렇죠.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였다 말았다 하고 보이지 않는 사냥꾼. 그러고 인간보다 더 우월한 무기를 막 써갖고 막 일방적으로 인간을 막 죽여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프레데터였다고요. 근데 이 프레데터가 무기가 안 통한 거야.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해버려가지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됐네. 네. 그러니까 눈에 다 보여 이제. 아무 놈이나 가서 두들겨 팰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데터가 땅바닥에 앉은 채로 왜 프레데터 사냥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 거대 야당의 대표를 5건이나 기소해서 네. 5개의 법정에 6개의 법정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이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인정을 할 때 네. 그때 비로소 이재명을 가리켜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는 검찰 독재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말을 쓰는 거는 검찰 독재 협력자들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 쓰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의 실체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건 뭐 이견이 없잖아. 정상인이라면. 난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수사했던 거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더 해야지. 다시 봐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의 이런 실체를 보면 자기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이 쿠데타 계획과 다 연관된 거예요. 그게. 그럼요. 아, 내란도 벌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국 사냥과 이재명 사냥은 전부 이번 내란 범죄와 거의 동일한 차원의 그렇죠. 직권남용이고 권력 사유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문제의식이 1도 없이 자기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등거리로 균형을 지키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편을 안 들면서 이재명을 그렇게 6건씩이나 기소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던 것처럼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면무도회라는 거예요. 전부 네. 이거는 그 검찰 독재에 대한 부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딱 내란 요때만 이상한 사람이고 그건 아니지. 나머지는 그러면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되잖아. 그건 그렇죠. 아니지. 그게 말이 말이 됩니까? 안 돼. 작가님.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윤석열 혼자서 한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렇죠. 혼자면 한동훈도 불가능한 같이 했고. 그럼. 검찰 집단이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암덩어리 떼어내자고 하는 건강해 보이는 언론사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평가해. 나는 정말 이것도 너무 불안불안하거든요. 저는 다 검찰 독재의 공범들이라고 봐요. 저는 매우 그렇게 그럼요. 봅니다. 맞아요. 검찰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검찰 개혁은 돼요. 무조건 되는 거죠. 아, 예, 검찰 개혁은 돼요. 그 언론사들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유명한 언론사들, 네. 유명한 언론사에 글을 싣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인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죠? 네. 이상한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예, 솔직히 그분들이 뭐 그 신문에 내서 포털에 안 올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이러면 몇 명이나 그거 보지. 하겠어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거든. 그게 자기께 포털에 올라가니까. 맞아. 그래서 되게 뭐나 되는 줄 알아. 맞아. 예.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요즘 나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되게 좋아. 그래서 일부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면역력을 얼마나 시민들이 기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지금은 많이 극복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엉터리 기사를 쓰면 아 이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막 댓글에다가 비판하죠. 똑바로 안 해 막 맞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거냐면 예컨대 기후 위기는 중국이 조작해낸 그런 가짜 뉴스야. 기후 위기라는 거는. 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요. 네.
그런 막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잖아. 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근데 100분 토론 소집해서 기후위기 정말 중국의 조작인가? 그래서 두 명씩 앉혀가지고 토론을 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적어도 기후위기의 실체에 관한 한은 어떤 과학 논문도 그걸 부정하는 논문이 없어요. 그게 팩트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기후위기는 중국에서 미국을 공격하라고 조작해놓은 그런 가짜뉴스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의 의제로 다루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아 이건 맞아요.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다. 흡연이 그렇지. 폐암과 관계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99.99%의 의학 논문들은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0.00001%의 논문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또 탁 갖다 놓고 반반씩 붙여. 아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가 이거랑 바로 거의 그거야.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행의 대행, 싶습니다. 네. 개뿔 이게 대행이죠, 다 그냥. 개소리예요 이런 거. 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을 국무위원들이 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대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건재 순으로. 근데 최상목이 또 탄핵이 됐다. 그럼 교육부 총리가 하는 거예요. 이주호가 그냥 대행이에요. 네.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고요. 아니지. 이 얘기는 국회에서 하는 국무위원 내란 공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려는 맞습니다. 보도거든요. 네. 이게 이런 식의 이런 엉터리 보도들이 횡행하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알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교묘해서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매불쇼가 네. 그 1000만 회 조회 뭐 이런 거 만들면 돼. 아 그렇지. 그러면 돼. 그 구독자 500만. 아 그러면 돼요. 조회도 1000만. 이러면 예. 이런 문제 다 해결돼.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교묘하다고 하냐면 합리적인 척하는 인물들을 언론이 엄청 잘 모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게 막 뜨거웠잖아요. 뜨겁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한덕수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덕수를 탄핵하는 민주당은 폭력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정치로 풀어야 된대. 진짜 완전 이거 죽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이거 얘기죠. 의미도 없는 말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건강하다고 하는 언론들은 딱 요런 캐릭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논설위원 이런 사람이 종편에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뭐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뭐 출석 요구서 수령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예 뭐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러잖아요. 같은 사안인가? 그러면 진행자는 아무 말 따로 넘어가요. 그게 같냐고 그게 가벼운 신호 위반을 했냐 안 했냐로 논란이 있는 사람하고 네. 그냥 광장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트럭 몰고 들어가서 막 사상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하고 그게 같냐고.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스트들께서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균형 있는 어떤 태도인가? 아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아, 이제 유시민 작가님을 비롯해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안 쓰는 듯하면서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아 언론사가 네. 어. 그 해당 언론사들이. 아, 내가 그래요? 맨날 친윤 언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비판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던 언론사들이었는데 그렇지. 네가 떠들거나 말거나 난 그쵸.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랬지. 근데 이제 아. 이번에 내란 사태를 계기로 그런 얘기들이 막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그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야, 5.18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어. 그러면 광주 학살당한 시민 한 명 여기 세우고 학살한 신군부 세우고 이 찬반 토론 붙이는 게 중립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네.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균열이 막 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막 비판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토론하다 보면 맨날 이재명 공격하잖아요. 예. 윤석열을 실드를 못 치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